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일찍 재산을 자식들에게 양도했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는 자식들로부터 들은 말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 안에 피가 섞였습니다. 이런 작은 일로도 연락을 끊으시다니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죽을 직전까지 이건 우리의 실패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좀 생각했으면 밖에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의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알든 모르든 우리는 많이 반성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육아 등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니네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도야. 손주가 1등, 니네가 2등, 우리는 끝에서 예비일 뿐이에요. 아버지, 그럼 재산을 해치지 않으려면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줘야 하나요? 어차피 일찍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년아, 그래도 이 돈이라도 무덤에 가지고 가마. 제가 죽기 전까지 눈을 떠 있게 해서 너희한테 빼앗기지 않을 거고, 죽어서도 너희한테는 절대 못 갈 테니 그걸로 알아들어. 밤중에 소리를 높이며 말하던 70대의 김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는 마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아들을 향해 그런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이제부터 김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김씨는 어머니로부터 동생들을 잘 챙겨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김씨는 다른 남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어린 시절 여동생들은 시집을 보내고 김씨의 남동생들도 고등학교에 다니게 해주었고, 그중 2명을 대학에도 보내주었습니다. 김씨의 어머니는 나중에 김씨의 동생들에게 김씨의 헌신을 갚으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동생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홀로 도심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생들이 자랐으니 김씨는 부모님께 도심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씨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그간의 고통을 생각해 김씨의 부모님은 큰 아들을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도시로 와서 곧바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김씨는 몸으로 일하는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인한 체력을 가진 김씨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항상 남을 돕는 습관이 있는 김씨는 상사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발적으로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성품을 악용해 김씨를 심술궂게 다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요새 허리가 안 좋아서 김씨는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하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김씨는 솔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성품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한편 김씨가 일하는 공장엔 같은 나이대의 남성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종종 허구한 이야기나 땅 투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번 김씨와 가까웠던 동료가 다가와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경남시도 들었어요. 주변에 평지가 있어요. 거기 곧 개발될 거라고 당신도 지금 그 땅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경남시가 정말 성실하고 배려심 많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다고 말했지만 좋은 땅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 어떻게 그저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김씨는 고향을 떠나 부모님께 받은 돈과 공장에서 벌었던 돈을 모두 투자하여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김씨가 구매한 땅은 지금 매우 값어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곧 재개발될 것이라는 말만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씨에게 땅 정보를 알려준 동료는 점점 김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이런 일을 따지는 성향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땅을 추천해준 사람은 추천만 하고 실제로는 구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독립적이고 쓴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김 씨는 그 경험을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 땅은 더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으면서 자신이 열심히 일해번 돈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투자는 땅이나 주식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일 끝나고 밤에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시장에 위치한 해산물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김 씨는 성실하게 일하며 이를 마음에 들어한 가게 주인은 자신의 딸을 소개해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가게 주인 부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후에 늦은 나이에 아내와 함께 아들과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김 씨네는 계속해서 해산물 가게에서 일하며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그 가게를 상속받았습니다. 김 씨의 가게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김 씨는 매일 가게를 열고 자녀들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자신에게만 돈을 사용하는 데 인색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생들에게만 헌신해 줬던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너무 더운데 선풍기 하나만 더 사야 할 것 같다. 하나로는 우리 네 식구 다 쓰기엔 너무 부족하잖아. 부채도 여러 개 있는데, 그리고 창문을 열면 시원해지는데 뭐. 김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배려심이 넘치지만 유독 자신과 아내에게는 인색했습니다. 아내는 어릴 적부터 김 씨가 힘들게 살아온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김 씨는 가게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키워주며 이대로 계속해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과 안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자녀들이 중학생 때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지만 김 씨의 아내도 간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아내를 잃고 난 뒤 많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후회는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에게 하지 못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들을 자녀들에게 쓰게 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서로가 서로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빠, 왜 오빠만 가방을 사주세요? 나도 새로운 책가방이 필요해요. 너 가방을 산 게 1년밖에 안 됐잖아. 몰라요. 이젠 질렸어요. 그래, 알았어. 아버지, 지연이는 가방을 또 사주셨어요. 지연이가 사준 대신 저는 메이커 청바지 하나만 사주실 수 있어요. 넌 학생인데 어디 나가서 입을 일이 있어서 옷을 사주세요. 주말에 가끔 놀러 가야죠. 주말에 옷가게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자녀들은 이후 서로 경쟁하듯이 김 씨에게 무언가를 사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제외하고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잘 커주었습니다. 김 씨는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서포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때도 자녀들은 서로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하며 김 씨에게 따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때마다 싸우기 싫어서 김 씨는 자녀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들과 딸 모두 외국으로 워킹홀리데이도 가고 편안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김 씨가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이 아무런 도움 없이 생계를 이어가야 할까 봐 걱정한다. 그는 자녀들을 돕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이 자립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취업한 후 오랫동안 아이들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취업한 뒤 과거 받은 것에 보답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옷과 음식을 사줬다. 김 씨는 자녀들의 작은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았다. 점차적으로 아이들은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 1년 안에 결혼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결혼하기 전 약혼식에 참석한 김 씨가 안사돈을 처음 만났을 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불편한 점은 없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딸이 부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당신은 자산이 있는 거죠? 김 씨의 이 발언은 자녀들이 옆에 앉아 있는 데다 재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우리는 아이들을 먹일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돈 씨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고 김 씨는 식사 내내 웃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자녀들이 직장에 다녀온 후 결혼할 때까지 도왔다. 아들이 회사에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어 김 씨는 무척 기뻐했다. 그러나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예전의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김 씨는 아들의 결혼식에 쓴 돈을 명확히 보여주며 딸에게도 비슷한 금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식들이 불평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정확한 금액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이 모두 집을 떠나면서 김 씨는 원래 사는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자식들의 집은 멀지 않았고 김 씨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위는 조금 무뚝뚝했지만 며느리는 매우 따뜻했기 때문에 최근에 며느리들이 모두 너무 어려워서 걱정했지만 이는 까마득한 걱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처가가 상견례 때부터 자신의 아들에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살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이러한 걱정과는 달리 사돈은 김 씨의 아들에게 아주 잘 대해 주었습니다. 사돈은 딸이 결혼한 후 며칠 뒤에 김 씨의 가게가 무엇인지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때 해산물 가게를 운영 중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가게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가게를 방문해 보았는데 자리도 좋고 사람들이 많아서 직접 확인하고 사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에 김 씨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님 잘 지내셨어요? 사돈께 반찬을 싸와서 드리려고 했는데 집에 계신가 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에게 여쭤보셨죠. 지금 바로 갈게요. 사돈네는 김 씨의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매주 한 번씩 김 씨의 집에 반찬을 싸서 가져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반찬을 싸줄 때 만든 것도 좀 가져왔어요. 김 씨는 사돈의 의리에 감사했지만 갑작스럽게 변한 태도에 약간 의심했습니다. 젊었을 때였다면 그냥 고마워했을 것이지만 김 씨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남의 호의를 받기만 하지 않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것만으로는 조금 찝찝한 김 씨는 가게에 신선한 해산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돈이 준 반찬은 김 씨 혼자 먹기에 너무 많았습니다. 사돈님 마음은 고마운데 저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 그러면 반만 싸서 가져갈게요. 사돈에게 받기만 하는 것이 스트레스였던 김 씨에게는 뭘 줘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어느덧 64세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평생 일만 해온 김 씨는 이제 쉬고 싶었습니다. 김 씨는 먼저 자식들에게 해산물 가게를 물려줄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해산물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자식들은 회사에서 일할 계획을 세우고 사위는 그 가게를 이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정든 가게를 사위에게 넘겼습니다.
이때쯤 김 씨는 자식들에게 언제 재산을 넘겨줄지 고민했습니다. 김 씨는 어릴 적부터 검소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면 손해라 생각한 김 씨는 최소한의 돈만 남기기 위해 아들에게는 집을, 딸에게는 그에 맞는 금액을 현금으로 증여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모아놓은 예금과 기초연금만 받으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줘도 김 씨의 재산에서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자 바로 자신의 재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해마다 재산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증여한 후 바로 없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도 증여 재산으로 김 씨의 재산으로 남아있었는데 증여 재산이란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앞으로 몇 년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렸지만 이미 재산을 받은 자식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일단 김 씨는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었지만 아들은 그 집이 좁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지원받던 집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집에서는 김 씨와 아들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김 씨는 아들에게 3달 정도만 함께 살다가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 알리자 며느리는 이해했고 그때까지는 재산이 적어야만 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이후로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김 씨는 현재 사는 집 이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지. 갈 곳도 없는데.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 알린 후 며느리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어디로 사라지고 말았는지 재산을 넘겨준 이후로 점점 김 씨에게 선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외출 중이면 평일에는 항상 김 씨와 며느리만 집에 있었습니다. 사돈 내는 딸이 사는 김 씨의 집을 자기 집처럼 돌아다녔지만 전에는 김 씨가 가장 좋아했던 고추장 아찌를 꼭 가져와 반찬으로 제공했지만 이제는 김 씨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딸이 좋아하는 반찬만 가져왔습니다. 또한 돌아올 때마다 김 씨가 마루에 앉아 있어도 인사도 없이 체면도 없이 행동했습니다. 김 씨는 사돈의 변화된 태도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아마 딸이 김 씨에게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자기 엄마한테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김 씨는 그런 상황에서 대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받기만 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오히려 잘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김 씨와 함께 있는 동안 점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사이에서 눈치를 줘가며 청소를 할 때는 김 씨를 힐끗 쳐다보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은근히 며느리는 김 씨가 외출하길 바랐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가 좋은데 어디 가시려고요? 나가서 할 일이 없었지만 김 씨는 며느리의 말에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밖은 며느리 말대로 간만에 맑고 좋은 날씨였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가서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는 김 씨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어딘지 모를 슬픔이 묻어 있었고 그저 앞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상황이 그들과 닮아 있다는 생각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나온 김 씨는 매우 배고팠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알아본 것인지 곁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다가와 김 씨에게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가면 공짜로 밥 주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운 좋게도 근처에 일주일에 2번 무료로 밥을 제공하는 쉼터가 있었습니다. 반찬은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김 씨는 그 정도로도 만족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 씨는 정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왜 이리 느리게 흘러가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이른바 자기 집이었던 곳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집이 편안한 공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괜찮았지만 겨울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 날씨에는 밖으로 나가기 싫었지만 오늘도 며느리를 피해 나가야 했습니다. 어디 카페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돈을 아껴야 했어요. 김 씨는 몸을 돌돌 감싸서 바람이 덜 들어오는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만약 카페에 들어간다면 하루 종일 커피를 시키고 자리를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김 씨와 함께 있던 다른 노인들은 모두 한 명씩 자리를 떠나고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번갈아 전화했지만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하루 종일 밖에서 떨며 있던 찰나 아들의 차가 집 앞에 도착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은 채 아들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너네 어디 갔다 오는데 전화도 안 받아 집 비밀번호는 왜 바꿨어? 아, 저희 잠깐 외식하고 왔어요. 손주는 장모님께 맡기고요. 비밀번호는 제가 아버지께 문자 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아들은 아버지의 덜덜 떠는 모습에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버지, 지금 밖에서 떨며 죽을 뻔했는데 깜빡했네. 아버지, 일단 진정하시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저희 집 이제 저 집 니네 거라 이거죠.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오세요. 김 씨는 아들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챙겨 그 집을 떠났습니다. 김 씨가 향한 곳은 모텔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일러를 틀고 몸을 녹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몸이 좀 회복된 후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동안 모텔에서 머물렀고 그 뒤로 김 씨는 뉴스에서 자신이 예전에 산 땅이 재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김 씨는 낯이 익은 그 지역의 땅이 자신이 예전에 사둔 곳임을 확신했습니다. 곧바로 공인중개사에게 가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시간은 많이 지나지 않아 김 씨가 투자한 땅값이 몇백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김 씨는 땅이 더 오르지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팔아도 충분한 돈을 얻을 수 있어서 즉시 땅을 매각했습니다. 작은 집도 한 채 샀습니다. 이제 김 씨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분을 풀 생각이 없었지만 그냥 자식 없이 혼자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식들은 김 씨를 찾아와서 땅을 팔았다는 소식과 작은 집에 이사간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땅을 파셨다면서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집에 이사 오셨어요. 그때 집 나가시고 얼마나 걱정 많이 했는지 아세요? 김 씨는 아들의 말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며 이제 와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오빠는 아버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뭐 했어? 이제 그냥 오빠 집 말고 우리 집에 살아요. 김 씨는 자식들의 태도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이들이 다가오자마자 거친 말투로 대응했습니다. 너네 내가 준 재산 모두 돌려줘라. 안 주면 소송 걸어서라도 다 빼앗아 올 테니까.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가족끼리 소송이라뇨. 그리고 소송한다고 쳐도 아버지 그 돈 못 받아요. 제가 이미 변호사한테 가서 다 상담받고 왔어요. 나도 변호사 상담받았는데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너네한테 물려준 재산만큼 변호사 비용으로 다 쓰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
내가 그 돈 돌려받지는 못해도 너네 그만큼 변호사 비용으로 다 쓰게 해주마. 자식들은 김씨의 말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예상대로 김씨는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사돈에게 받은 반찬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고, 사위는 잘 물려받은 해산물 가게로 만족했습니다. 김씨는 이제 혼자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얘기하자고 졸랐습니다. 저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죠. 김씨는 자식들과의 갈등 끝에 자신의 재산을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김씨를 찾았지만 김씨는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얘기해요. 저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문도 안 열어주고 김씨는 문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너랑 할 얘기 없다. 그 돈 아버지 죽기 전까지 써도 한참은 남을 돈이잖아요. 그 돈 넉넉하게 남기고 저 진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절약하는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내가 실컷 쓰다 남은 돈은 전부 나같이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니 그 귀한 돈을 생판 피도 안 섞인 남한테 물려주신다고요. 아버지 저희는 피 섞인 가족이라고요. 맞아 아빠 그분들도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어. 일단 우리 먼저 도와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도 뒤섞인 너네가 우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가 혼자 외롭게 있을 때 나한테 말 걸어준 사람들은 너네가 아닌 나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고 힘들게 살아가는 내 또래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내 가족이고 너네는 내 마음에서 지운 지 오래다. 마음 절대 바뀌지 않을 테니 헛수고하지 말고 돌아가. 이후에도 자식들은 김씨를 찾아와 얘기하려 했지만 김씨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김씨는 일부 돈만 남기고 남은 돈을 기부하고 무료 급식을 운영하는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돕고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